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35 청구범위 유예제도 하겠습니다. 청구범위 유예제도가 우리가 이제 절차잖아요. 절차니까 우리가 의취지, 요건 절차, 그 다음에 효과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청구범위 유예제도가 우리가 이제 2차 시험 공부할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는 알고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시면 단문 문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례 문제로 나와요. 사례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청구범위 유예제도랑 외국어 특허 출원 제도를 모두 공부한 다음에 요런 사례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기 사례 문제가 요런 사례 문제가 나와요. 요런 사례 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청구범위 유예제도랑 외국어 특허 출원 제도랑 동시에 하는 경우에 요런 사례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 요거는 외국어 특허 출원 제도까지 모두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게 사례 문제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고 우리가 그러면 여기 이제 의취지 요건 절차 효과 해가지고 요거 단문 문제 좀 정리하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요거 정리를 해봅시다. 의취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명세서에 청구 범위를 적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구항 적으려면 이제 여러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청구항을 어떻게 작성해야지 어떻게 작성해야지 하다 보면 그러면 시간 다 가요. 그러니까 출원을 확보하는 게 이제 우선인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제 요거 이제 빨리 곧 제품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청구범위 유예제도를 통해 가지고 일단 출원일을 확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거 이제 실무에서 가출원이라고 해요. 요거를 그죠? 그걸 이제 청구범위 유예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취지가 뭐예요? 빠른 출원일 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제품이 지금 내일 모레 나오는데 지금 명세서 착수하면 언제 나와요? 일단은 가출원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 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 요거 좀 잘 알아두세요. 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 우리가 이제 청구범위 제도를 통해 가지고 청구항 적지 않은 명세서를 출원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청구범위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는 제3자가 심사청구를 우리가 심사청구 제3자가 할 수 있잖아요. 50수주의 심사청구 제3자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심사청구를 제3자가 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취지를 출원이 통지받거든요. 제3자가 심사청구를 하면 그 취지를 출원이 이 통지를 받아요. 그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 중 빠른 날까지 청구금을 적는 보정을 해야 된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인데 제3자가 심사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지받는 날로부터 3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 중 빠른 날 요 기간 있잖아요. 요 기간도 시험 문제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별것도 아닌데 나와요. 별것도 아닌데 나오면 여러분들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문 쓰고 설문의 해결 1년 2개월 또는 그 제3자로부터 심사청구 취지를 통지받는 날로부터 3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 중 빠른 날 이렇게 쓰면 끝이에요. 그냥 아시겠죠? 됐죠? 요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청구범위 유예제도 있잖아요. 외국어 특허 출원제도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분리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요거는 출원일이 소급되는 제도잖아요. 출원일이 소급되는 제도인데 우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청구범위 유예제도랑 외국어 특허 출원 제도랑 모두 마찬가지로 요게 특례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우리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분할 출원이나 변경 출원이나 있잖아요. 분할 출원이나 변경 출원은 우리가 지금 보시면 원 출원이 있고 이제 분할 출원이 있잖아요. 그죠? 원 출원이 있고 분할 출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52조에 이제 분할 출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게 만약 이 원 출원이 우선권 주장을 수반을 안 했다고 봐봐요. 이 분할 출원도 우선권 주장을 수반을 안 했고 그러면 여러분 우선권 주장을 수반했으면 그 우선권 주장이 기초가 되는 날이 우선일이지만 우선권 주장을 수반을 안 했으면 출원일이 우선일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상태에서는 우선일이 여기에요. 여기니까 원칙적으로는 여기 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 그죠? 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우리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면 분할 출원인 경우에는 너무 기간이 짧아지잖아요. 여기가 기간이 너무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 지났어도 분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면 우리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분할 출원하면서 청구범위 유예 제도를 통해서 이제 분할 출원을 하면 우리가 30일 이내에는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특례 기간을 준 거예요. 분할 출원일로부터 30일 요거 보시면 이 기간이 지났어도 분할 출원, 변경 출원일로부터 30일, 변경 출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이게 우선일이라는 게 뭐예요? 우선권 주장을 수반을 했으면 우선권 주장이 기초가 되는 날이 우선일이고, 우선권 주장을 수반을 안 했으면 출원일이 우선일인 거고, 아시겠죠? 우선권 주장을 복수게 수반했으면 우선일이 언제예요? 최우선일이 우선일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봐봐요. 원출원이 있고 분할출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선권 주장을 수반을 안 했으니까 출원일이 우선일인 거잖아요. 그럼 이때가 지금 우선일인 거예요. 이때로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원래는 그 우선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 분할출원의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이 원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기간이 너무 짧아지는 이제 불합리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 1년 원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 지났어도 분할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면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요게 특례 기간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이제 변경출원도 마찬가지 30일이에요. 이것도.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분리출원도 30일인가요?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잖아요. 분리출원 30일이 아니고요. 분리출원은 애초에 청구범위 유예 제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할출원이랑 변경출원은 청구범위 유예 제도가 가능한 경우에 가능하니까 우리가 이제 특례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30일 특례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분리출원은 애초에 가능하지가 않아요.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특례 기간이 있어요. 가능 안 한 거지 그냥. 그렇죠? 요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요거 좀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출원인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분할출원인 경우는 30일 특례 기간이 있다. 변경출원인 경우에도 30일 특례 기간이 있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됐죠? 요거 효과 중에서 미제출 시 효과랑 제출 시 효과가 있는데 다 포인트가 있어요. 미제출 시 효과 있잖아요. 요거 조금 두 문자 따가지고 외워주세요. 단문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청구범위 유지 제도를 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오나요? 그 여러분들 이제 그 이대로 그냥 답안지 쓰면 되는 거예요. 한 6점 분량으로 답안지 쓰면 되는 거예요. 취하간주 된다. 그죠? 그리고 출원 공개되지 않는다. 이거 법조문 다 변기해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출원의 지위가 없고 출원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재출원이 가능하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 심사 청구 제한되거든요. 여기 법조문 다 변기해가지고 답안지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조기 공개도 제한되고. 됐죠? 요거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우리가 청구 범위가 있어야 우리가 출원 공개를 할 거 아니에요. 조기 공개를 하든 출원 공개를 하든. 근데 청구 범위도 없는데 무슨 공개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미제출 시 효과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제출 시 효과가 있는데 보정 간주이거든요. 제출 시 효과가 청구 범위를 적는 보정을 한 경우에는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본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요거 여러분들 뭐냐면요. 이거 자진 보정이에요. 자진 보정. 그러니까 보정한 것으로 본다가 자진 보정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구 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심사 청구를 못 했잖아요. 심사 청구가 안 됐으면 여러분들 심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심사가 진행이 안 됐으면 거절의 통지를 안 보낼 거 아니에요. 거절의 통지를 안 보내면 거절의 통지에 따른 보정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자진 보정인 거예요. 요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데 보정의 범위는 어느 정도 범위인 거예요. 최명도 범위 내이면 보정의 범위를 만족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진 보정의 보정의 범위가 최명도 범위인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청구 범위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분명하지 않는 기재의 명확화 이것까지 보정의 범위를 만족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최후 거절의 통지에 따른 보정일 경우에 만족을 하는 거고 그냥 자진 보정일 때는 그냥 그 최명도 범위 내에서 보정하면 보정의 범위를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게 임시명세서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요게 시행규칙 51조 5항 6항에 있어요. 보시면 이게 청구범위 유예 제도가 있고 여기 이게 청구범위 유예 제도예요. 청구범위 유예 제도 안에 임시명세서 제도가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제도가 아니고 청구범위 유예 제도는 청구범위는 적지 않아도 되는데 발명의 설명은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거든요. 청구범위 유예 제도는 청구범위는 안 적어도 되는데 발명의 설명은 발명의 명칭 적어야 되는 거고 발명의 배경기술 적어야 되는 거고 이런 발명의 설명을 적어야 되는 게 청구범위 유예 제도예요. 그죠? 이게 형식에 갖춰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임시명세서 제도는 청구 범위를 적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기 발명의 설명 여기 있잖아요. 여기 형식 자유거든요. 근데 형식 자유니까 그냥 PPT 그냥 PDF로 변환해서 이제 첨부하거나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꼭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해도 된다는 게 이제 좀 혁신적인 거예요. 봐봐요.
청구부명 이유 제도를 활용할 때 이게 청구부명 이유 제도 안에 임시 명세서 제도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발명의 설명 기재 방법이 뭐냐면 요거 기존의 발명의 설명 기재 방법이에요. 되죠? 따지 않고 임시 명세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때는 형식이 자유다. 됐죠? 요거 좀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청구범위 유예 제도 여기 이제 우리 명세서 쓸 때 발명의 설명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명세서 쓰면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발명의 명칭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 분야 뭐 이것은 이 본 발명은 2차 전 2차 2차 전지에 관한 발명이다. 배경기술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발명의 명칭, 기술 분야, 배경기술, 발명 내용 해결할 거라는 과제 여기 형식적으로 이게 그 써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는 청구부문 유예 제도에서는 써야 됐었는데 우리가 이제 임시 명세서 제도에서는 요거 형식조차 이제 구애받지 않는다. 요거 형식조차 구애받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말 쓰면 된다. 그냥 여러분들 논문 있잖아요. 교수님들 논문 그 PDF 파일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 청구부문 유예 제도는 여기 청구항 쓰는 거 있잖아요. 뭐 땅땅땅땅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안 써도 된다는 게 청구부문 유예 제도인 거예요. 그 안에 임시 명세서 제도가 있는 거고 임시 명세서 제도는 여기까지도 이제 자유다. 여기도 자유다라는 게 임시 명세서 제도인 거고 아시겠죠? 요거 해가지고 지금 청구부문 유예 제도에서 여기 단문 문제 위주로 여기 단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해주세요. 사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단문에서 나오는 거 뭐냐면 여기 기간 그리고 요거 좀 잘 알아두세요. 여기는 특례 기간이 있다. 근데 여기는 분리출원에서는 이제 아예 청구부문 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뭐 특례 기간 당연히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미채출 시효과 있잖아요. 이것도 단문 문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인지명세서 제도도 여기 한 번도 나오진 않았는데 남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세요. 여기까지 해서 끝.